오늘은 쉘 환경 및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 쉘은 명령어 해석기의 기능으로서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읽어서 해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쉘은 커널이랑 유틸리티 이 바깥쪽을 이렇게 싸고 있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해서 유틸리티를 실행한다든지 또는 그 실행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쉘의 종류는 본 쉘이 있고요. 이는 가장 오래된 유닉스의 쉘입니다. 개발자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요. C 쉘도 있습니다. C 언어와 유사한 문법을 사용하고 주로 대학이나 연구단체에 있는 유닉스 시스템의 기본 쉘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콘 쉘은 본 쉘의 기능을 조금 확장해서 만들었고요. 명령어 히스토리 기능, 별명 기능, 제어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시 쉘은 역시 본 쉘을 확장해서 만들었고요. 리눅스의 기본 쉘로서 많이 사용이 되죠. 대쉬 쉘은 본 쉘 역시 확장했고요. 현재 데비안 리눅스의 기본 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쉘 바꾸기입니다. 먼저 로긴 쉘이라는 것은 리눅스에서 로긴 시에 사용되는 쉘을 말합니다. 자신의 쉘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 echo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쉘을 출력해 보는 것이죠. 또는 ps-f를 쓰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ps-f 이렇게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는 캐시나 그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tc 패스워드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끝에 7번째 필드가 바로 본인의 쉘이죠. 이 쉘마다 표시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본 쉘의 경우는 sh로 표시가 되고요. 본 어게인 쉘은 bash, 컨 쉘은 ksh, C 쉘은 CSH, TC 쉘은 TCSH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쉘을 가장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은요. 해당되는 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로gin한 쉘을 그대로 둔 채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쉘을 바꾸는 거고요. 아예 로긴 쉘을 바꾸는 경우는 change 쉘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고요. 패스워드가 맞게 되면 새로운 쉘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지정하는 쉘에다가 절대 경로가 아닌 상대 경로 또는 그 쉘의 이름만 적어버리는 경우는 잘못하면 쉘이 사용이 불가한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풀 절대 경로로 적으셔야 되고요. 제대로 입력이 된 경우 쉘이 체인지 됐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CSH 이렇게 하면 잠시 쉘을 바꿔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CSH인데 표시는 SH로 되어 있네요. 자, 빠져나갈 때는 EXIT로 빠져나오시면 되고 CHSH를 통해서 쉘을 바꿔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직 지금 저희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로그인한 경우 쉘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변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각자 원하는 형태로 자신의 컴퓨터 환경을 설정해 두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환경 변수라고 합니다. 주요 공통 환경 변수들은 홈이나 패스 또는 유저, 쉘, 터미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수들은 echo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원래 확인하는 명령어는 목록을 출력하는 것은 set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echo pass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 경로가 나타나고요. echo home, 홈 디렉토리, echo mail, shell, 터미널 종류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set 이렇게 치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유닉스의 경우는 환경 변수와 쉘 변수를 좀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set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변수는 env라고 하는 별도의 명령어가 있어요. set은 쉘 변수를 보는 거고요. env는 환경 변수를 보는 명령어고요. 하지만 리눅스나 보통 배쉬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거의 set으로 통용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만들 때 export란 키워드를 통해서 환경 변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사용자가 처음 로그인할 때 또는 쉘을 수행할 때, 로그아웃 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환경 파일들이 있습니다. 각 주요 쉘의 사용자 환경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각각 쉘마다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C쉘이나 TC쉘의 경우 로긴 쉘은 .login, 쉘을 수행할 때는 .cshrc, 로그아웃 시에는 .logout. 반면에 배쉬의 경우 로긴 시에는 .bash underbar profile, 쉘 수행에는 .bash rc, 로그아웃은 .bash underbar logout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배쉬의 쉘 환경 파일을 보겠습니다. 배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본 쉘을 확장한 쉘입니다. 강력한 쉘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고요. 다양한 작업 제어 기능과 연산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profile은 로그인 시에 수행할 파일입니다. 대표적으로 .profile에 들어가는 내용은 umask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설정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umask 022 하게 되면 이 022에 대해서 퍼미션이 반대로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기본 퍼미션이 75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로그인하자마자 화면에 오늘의 날짜를 출력하기 위해서 date라는 명령어를 썼습니다. 수행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리눅스라는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오늘의 날짜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프로파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날짜는 데이트입니다. 지금 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뒤로 이거는 백틱을 사용한 거겠죠. 다른 애들은 이렇게 따옴표고요. 얘만 백틱입니다. 그럼 이 부분만 명령어가 해석이 돼서 오늘의 날짜로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아래는 수행의 결과입니다.
.bash 언더바 로그아웃, 이 파일은 로그아웃 시에 수행되는 파일입니다. .bash 로그아웃 파일에 이렇게 집어넣어 놨다고 하면 마지막에 나갈 때 사용자의 이름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고 로그아웃 시간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주겠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실행의 결과고요. 이렇게 로그인 시나 로그아웃 시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배쉬 쉘을 수행할 때마다 실행되게 하려면 bashrc라는 파일, .bashrc라는 파일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umask를 넣어놨네요. umask 077 이렇게 넣었으니까 아까 이거의 반대 700으로 기본 퍼미션이 설정이 될 거고요. export hist size, hist size라는 거는 히스토리의 화면의 개수를 몇 개까지 출력할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히스토리 화면 출력 개수가 10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export hist file size equal 100 했으니까 히스토리를 저장할, 이거는 파일에 저장하는 거고요. 이 파일에 저장할 개수가 100개라는 뜻입니다. stty eraser Ctrl H, 이거 지금 컨트롤 키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이레이즈 키로 Ctrl H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Ctrl H를 사용하게 되면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지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밑에는 Export Path라는 곳에 현재의 디렉토리와 bin, 그 다음에 usr sbin, usr bin, usr lib, usr local bin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행 파일들이 있는 경로고요. 그 안에는 alias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배쉬쉘의 경우는 이렇게 alias를 넣을 때 중간에 equal로 구별을 하고요. C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equal이 없이 공백으로 구별을 합니다. 맨 아래 13번 줄에는 export ps1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설정하기 위한 환경 변수에다가 $pwd를 넣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괄호 안에 절대 경로, 현재 작업 경로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배쉬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환경 변수 이름, 그 다음에 값, 이렇게 하면 환경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환경 변수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만 하면 쉘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port라는 명령어를 써야지만 환경 변수가 되는 겁니다.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자, sum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쉘 변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set grep sum 하면 이렇게 검색이 되죠. 이게 아직은 env에서는 검색이 안 될 겁니다. 자, 이거를 env, 그러니까 환경 변수로 바꿔 주려면요. export sum 이렇게 해주시면 env에서도 이제 이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이렇게만 지정한 경우 곧바로 환경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책은 마치 이렇게만 하면 환경 변수가 되는 것처럼 해놨지만 그렇지 않고 반드시 export란 키워드가 있어야만 환경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환경 변수를 그냥 단순하게 쉘 변수로 바꿀 때는요.
이렇게 export -n 해주시고 변수명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 변수에서 검색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이렇게 환경 변수에는 없지만 쉘 변수에는 존재할 겁니다. 자, 쉘 변수를 해제할 때는 unset입니다. 약간의 버그가 있어서 남아있지만 여기는 지금 없어진 게 확인이 됐죠. 이게 정확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자, 별명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alias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lias 그 다음에 별명 equal 따옴표 열고 원래 명령어. 명령어가 하나일 때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따옴표를 명령어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러니까 또는 옵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만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밑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C쉘의 경우는 중간이 공백으로 구별이 되는 거고요. 배쉬인 경우는 equal. 배쉬도 그렇고 코인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령어를 하나의 별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lias, 그 다음에 별명, equal, 그 다음에 명령어들 쭉 나열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명령어를 줄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화면 다시 한번 지우고요. alias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lias dir equal pwd 세미콜론 ls입니다. alias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dir이 포함되어 있고요. dir 실행하시면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겠죠. 여기도 지금 이 콜이 빠져 있어요. 틀렸어요. 여기도 이 콜 넣어 주셔야 되고, 이게 좀 PPT가 오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래 부분에 있는 거는 C쉘에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쉬쉘에서는 되질 않아요. 이거는 좀 이것도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배쉬쉘 프롬프트 바꾸기입니다. 배쉬쉘은 PS1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식으로 넣어놓게 되면 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생겨나게 되겠죠. export PS1은 $pwd 하게 되면 현재 경로가 등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해도 무방합니다. 화면을 지우고요. export PS1이 대문자입니다. 언제든지 본인의 원래 프롬프트 돌아가려면 이렇게 배시RC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배시 프롬프트에서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입니다. \h는 호스트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u는 사용자의 이름, \w와 대문자 w 두 가지는 작업 디렉토리인데 절대 경로를 풀로 보여줄 때는 소문자 w고요. 대문자 w는 마지막 이름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편하십니다. 이거를 대괄호 하시고 \w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cd var 로그로 갔을 때 이렇게 전체 경로가 표시가 됩니다. 다시 cd 이번에는 export ps1을
슬래시 뒤에 문자 W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vrlog으로 가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이름이 표시가 되긴 하는데 마지막 이름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따라서 로그라는 곳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wd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기가 힘들죠. 따라서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시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자, 역슬래시 D는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거고요. 역슬래시 T는 현재의 시간, 역슬래시 크로스 H는 사건 번호라고 해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벤트 번호가 되겠죠. 역슬래시 느낌표는 히스토리 번호가 되겠고요. 소스라는 명령어를 수행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방금 전에 내가 수정했던 배시RC 파일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프롬프트로 바뀌었을 때 원래 프롬프트로 복귀할 때 이럴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기능은 사용자가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기록하고 나중에 불러드릴 때 사용을 합니다. 히스토리라는 명령어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한 명령 수행의 예를 보시면 느낌표 다음에 숫자 이렇게 하시면 해당되는 번호에 해당하는 명령어 수행이 되고요. 느낌표는 바로 직접 명령어 수행이 되고요. 느낌표 H 하시게 되면 최근 명령어 중에 H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유닉스에서 주어지는 인수를 표준 출력에 해당하는 명령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역슬래시 A를 하시게 되면 경고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역슬래시 B, 그 다음에 역슬래시 C 뭐 등등.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자, 에코 달러 쉘 하고 그 다음에 에코를 표준 출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긴 문자를 그냥 스트링으로 출력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에코 -e -n 출력에 뉴라인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죠. -n을 하시게 되면 이 프롬프트가 원래는 다음 줄에 나와야 되는데 프롬프트의 출력을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뉴라인 출력을 없애버리고 바로 끝나도록 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프롬프트 입력을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뉴라인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C1에서 사용하듯이 역슬래시-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역슬래시 T는 탭으로 작용이 되고요. 메타 문자는 쉘에서 특수하게 인식하는 문자들을 메타 문자라고 합니다. 쉘 문장 해석 시에 메타 문자를 확인하고 존재하게 되면 이 문자에 대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메타 문자의 기능을 없애는 방법, 바로 앞에 역슬래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자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원래 이 뒤에 오는 리디렉션 같은 경우 해당되는 이 에코 메타 문자를 리디렉션에서 임시점 텍스트란 곳에 담는 역할을 하겠죠. 자, 마찬가지. 이것도 그대로 써버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역슬래시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리디렉션이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 문장처럼 일반 문자처럼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역슬래시를 앞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익스캡 시퀀스 C1에서 역슬래시 n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지 않게 하고자 할 때 앞에 역슬래시를 하나 더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표준 입출력 제어 방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왼쪽 방향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원래 부등호기 때문에 왼쪽이 크다는 의미죠. greater than 이 기호는 표준 출력을 파일로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표준 출력은 모니터이기 때문에
모니터로 나와야 될 게 파일로 기록될 수가 있고요. 이게 두 개 있으면 똑같은 표준 출력을 파일로 기록하는데 뒤에 append, 앞에 내용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뒤에다가 append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리덕션 기호가 반대로 되어 있는 less than 기호는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자, LS의 결과를 파일.txt에 담겠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cat으로 파일.txt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해당된 내용이 들어있겠죠. 자, 두 개를 썼다는 거는 echo text.txt라는 파일이 file.txt라는 곳에 이렇게 뒷부분이 추가가 돼서 들어가겠죠. 반대로 file.txt에서 txt라는 곳으로 입력 리다렉션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 기호 원래는 OR라고 읽는데 이 기호를 보통 리눅스에서는 파이프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파이프라인은 파인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입니다. 한 명령어의 출력을 다른 명령어의 입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씁니다. 여러 명령어를 연결해서 복잡하거나 큰 작업을 빠르고 쉽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 두 명령을 연결할 때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ls 결과를 grep subcomplex f의 입력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f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ls 파이프 grep.txt ls의 결과 안에서 grep.txt txt를 찾는 거죠. 자, t는 우리가 t자 흔히 생각해 보시면 입력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그러니까 두 갈래로 갈라지겠죠. 하나는 모니터로 출력하고 하나는 파일로 출력할 수 있어요. 이 결과를 test.txt라는 곳에다가 담기도 하고 화면에도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test.txt를 보면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악센트 기호라고 여기도 되어 있는데 악센트 기호 아니고요. 정확한 용어는 뭐라고 그랬죠? 백틱이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문장 내에서 여러 명령어를 해석해서 그 결과를 표준 출력으로 내는 겁니다. 백틱의 역할은 따옴표와 잘 구별되지 않아서 달러 코맨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백틱으로 쓰는 거고요. 밑에 보면 달러 가로 열고 명령어를 썼죠.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와일드 문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아스테리스크는 모든 문자를 나타내고요. 물음표는 한 문자와 일치가 됩니다. 대괄호 안에 점점, 적어도 대괄호 안에 한 문자와 일치하는 거, 이렇게 대쉬를 사용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asterisk.txt 앞에 뭐든 올 수 있죠. 모든 것들이죠. txt로 끝나는 확장자가 txt인 모든 파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lsab 대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ab로 시작하는 모든 것 그래서 as.sh 브레이크 sh 이런 것들이 걸러지겠죠. 자, ls 다음에 물음표를 했네요. 물음표 한 문자가 매핑이 돼요. 그 다음에 5가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5가 들어있는 모든 파일이 나오겠네요. 자, 조건부 실행입니다. 반환값 0의 값을 반환하면 명령어의 성공이고 1의 값을 반환하면 명령어의 실패를 나타낸다. 자, %와 오와 오와를 비교하고 있어요. 엔드 같은 경우는 이전 명령이 정상 종료인 경우에만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죠. 자, 근데 이렇게 오와오와인 경우는 비정상 종료인 경우에만 다음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왜냐, 이건 또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and이기 때문에 얘가 비정상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엔드 앞에 있는 게 비정상이면 굳이 그 다음 걸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무조건 그냥 실패니까. 네, 봐보세요. 이걸 보시면 앞에는 비정상이더라도 그 다음에는 것도 실행을 해봐야만 알겠죠. 또는니까 둘 중 하나만 실행돼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이해하셔야 돼요. WHOO 자 앞에 있는 이런 명령어는 없어요. 자, 이런 명령은 없기 때문에 비정상이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echo ok가 실행이 돼요. 앞에 것도 실행이 됐고 뒤에 것도 실행이 됐죠. 우측에 있는 명령은 정상 실행이 된 거고 앞에 있는 거는 비정상 실행이었죠. 자, WHOO 자 이건 앞에는 비정상이었어요.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echo ok는 실행될 여지가 없어요. 왜? 앞에가 이미 틀렸어요. 뒤에 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실패죠. 그래서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자, who am I라는 명령이 있죠. who am I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가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오화가 돼 있으면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만 실행돼도 되는 거니까 앞에가 이미 정상 실행이 됐으면 뒤에는 실행할 필요가 없겠죠. 우측 미실행입니다. 자, 엔드가 됐어요. 앞에가 정상이에요. who am I? echo key. 뒤에도 정상입니다. 이건 볼까요? 자, who 구별되게 한 칸 떼고 쓰겠습니다. echo OK. 둘 다 실행이 되죠. and echo OK. 앞에가 이미 비정상이기 때문에 우측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who am I and 오와 echo OK. 자, 앞에가 이미 정상이니까 뒤에 거는 굳이 실행할 필요가 없죠. 앞에도 실행, 뒤도 실행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정상이니까. 자, 유닉스의 작업 처리 방법입니다. 포그라운드 작업 처리는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입력했을 때 그 결과를 표준 출력으로 보여주고 새로운 명령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롬프트가 표시가 되는 걸 포그라운드 작업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표준 입력으로 계속해서 입출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백그라운드 작업은요, 작업의 결과를 중간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결과만을 원해요. 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명령어들, 빅데이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다가 %를 붙여서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실행한다고 했어요. 현재 포그라운드 실행 중인 작업을 컨트롤 Z 한 다음에 bg라는 명령어 실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명령어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포그라운드에서만 실행이 되는 명령어들, 대표적으로 메뉴를 본다든지 이런 애들, 화면으로 출력을 무조건 해야 되는 애들은 백그라운드 실행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백그라운드 작업이 시작이 되면 시스템은 별도의 프로세스를 할당해서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바로 다음 명령의 상태로 변경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date and %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숫자 번호가 하나 생겨나고요. 이렇게 결과를 보여줘요. 이미 실행이 끝났다고 done 이렇게 나오네요. 자, pw and% date and% 두 개예요, 명령어가. 자, 앞에가 정상이니까 뒤에 것도 실행이 되겠죠. 따라서 프로세스는 두 개가 백그라운드로 동작할 겁니다. 자, pwd 하나만 썼죠. 앞에 있는 애는 done. 가장 마지막에 있던 애 done. 이게 date란 명령어, 그 다음 pwd 이렇게 차순위와 차차순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쉘의 대품 문자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 보통 인용 문자에 우리가 더블 쿼트나 싱글 쿼트를 사용합니다. 자, 싱글 쿼트는 대표 문자의 대치와 변수의 대치, 명령어 대치를 금지시킬 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냥 뭘 쓰더라도 그냥 일반 텍스트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더블 쿼트는 대표 문자의 대치만을 금지시켜요.
자, 에코 아스터리스크 하면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더블 쿼트로 이걸 막아버리면 특수 문자 기능이 금지가 돼서 그냥 텍스트로 이해가 표시가 돼요. 싱글 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name equal 리눅스 새로운 변수를 할당을 하나 했네요. 자, 나의 이름 달러 네일 and 날짜 그 다음에 백틱 데이트 더블 쿼트 안에는 명령어들 특히 요거 있죠. 이렇게 백틱을 썼던 부분이 그대로 해석이 돼서 이렇게 날짜로 바뀌어요. 이걸 싱글 쿼트로 해버리면 이것도 실행이 안 돼버려요. 얘도 그대로 달러 네임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데이트라는 것을 해석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더블 쿼트를 쓰셔야만 됩니다. 다음은 배쉬쉘 프로그램입니다. 본쉘은 스티븐 본에 의해서 제작된 최초의 대중화된 유닉스 쉘이고요. 이 쉘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던 반면에 상당히 불편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는 에일리어스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배쉬 쉘을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본 어게인 쉘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본 쉘을 확장해서 그걸 우리가 배쉬라고 부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능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비슷한 쉘로서 C 쉘이라는 쉘이 있죠. 이 쉘은 C 언어의 모든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이 본쉘 역시 이 배쉬쉘 역시 그렇게 프로그램 기능이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쉘 스크립트, 쉘 프로그램은 쉘 스크립트 파일로서 쉘 명령어들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걸 말해요. 주석을 먼저 넣으면서 사용이 되고요. 주석을 넣기 위해서 특수한 기호인 크로스 H를 사용을 합니다. 크로스 H를 첫 라인에 두고 그러면 그 라인 전체가 주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느낌표 슬래시 bin 슬래시 배쉬 이렇게 자기가 사용할 쉘 스크립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은요. sh 또는 배쉬에다가 직접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가 꼭 배쉬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 sh에 넘기더라도 그 안에 어차피 우리가 배쉬에서 실행하는 거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쉘이 배쉬 쉘을 통해서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게 돼요. 또는 점 한 칸 떼고 스크립트 파일명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test.shel을 만들어 놓고요. var은 1이라고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 쉘을 실행했어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코를 해서 보면 이렇게 그냥 뒤에 있는 var equal 이 부분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var은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점하고 테스트 쉘 하게 되면 이제 뒷부분에 아까 선언해 놨던 값이 등장해서 1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cat test.shel입니다. 이거 여기서 하지 말고요. 워크에 가서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죠. 쉘로 끝나는 파일 없죠. cat test.sh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화면을 지우고 만들게요. test.sh 이렇게 주석으로 시작을 하고요. 배쉬 var은 1. 자, 입력이 끝났으면 Ctrl D. 그 다음에 test.shell을 던져주고요. 에코를 합니다. var은 $var 이렇게 나오죠. 한 칸 떼고 이번엔 .test sh 다시 한번 에코를 해보면요. 이번에는 1이 표시가 돼요.
아시겠어요? 쉘 스크립트를 동작시켰다는 거죠. 자, 이런 방법 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처럼 실행할 수도 있어요. ch모드를 줘서 그냥 스크립트 파일을 그대로 실행 파일로 바꾸는 거예요. 플러스 X를 줘서. 플러스 X 준다는 의미 알죠? 실행 파일을 실행 기능 권한을 더해주겠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앞에 안 줬으면 뭐죠? 전부 다 얘기해요. 전부 다. 이게 만약에 싫으면 U 플러스 X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cat hello.sh 저는 틀리지 않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좀 틀릴 것 같다. 그 말을 했는데 틀렸네요. 틀릴 것 같으면 거기서 하셔도 돼요. VI에서. 왜냐면 이 캣은 우리가 수정이 안 돼요. 현재 라인은 수정이 되는데 위에 있는 라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컨트롤 D. 민망하게 이렇게 말해놓고 수정을 하게 생겼네요. 이 부분.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VI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까처럼 쉘에다 이렇게 직접 던져도 되고요. 아니면 chmod 플러스 x hello.shell 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전체에게 x가 들어가요. 점 슬래시 hello shell 똑같이 동작이 되죠. 쉘 변수입니다. 사용자가 변하는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쉘 변수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사용자 변수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만들어서 값을 할당하고 이 값에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equal 기호를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변수명을 문자나 첫 글자가 문자인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 할당하려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수는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기존 변수가 존재하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전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꿔버려요. 환경 변수는 쉘에 의해서 지정된 환경 변수입니다. 쉘이 수행되면 자동으로 할당되지만 사용자가 바꿀 수 있어요. 쉘에서 사용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쉘이 수행될 때 여러 인자들을 매개 변수로 전달이 받는데요. 그 중에 이 매개 변수와 관련된 기호들이 있어요. $는 쉘의 프로세스 아이디고요. $0는 쉘 스크립트의 이름이고요. $n은 명령어의 n번째 인수고요. $*는 모든 인수의 목록이고요. $*는 인수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아까 우리 했던 거에다가 이렇게 하나 추가할까요? hello.shell에다가 echo 달러를 한번 넣어보죠. 프로세스 아이디를. 이 번호가 지금 다시 시작하면 바뀔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VI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bin의 배시 이거랑 헷갈리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타이어라고 넣을게요. 플러스를 더하는 방식을 쓰겠습니다.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좀 넣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전체 아규먼트는 arg 1, 2, 3가 되고요. 아규먼트의 0번째 인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아규먼트들 나타나고요. 토탈 아규먼트 카운트는 3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사용자 변수입니다. 생성 방법, 변수 이름 이퀄 값이고요. $VR은 VR을 출력하는 거고요. 중괄호 블럭을 쓰게 되면 변수의 이름을 일부로 번역을 하는 걸 말하고요. var -word 설정되는 값이 있으면 vir을 그렇지 않으면 word 값으로 대체하고요. 플러스 word는 설정되어 있을 때만 word로 대체하고요. 이퀄이 있으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vir에 word를 할당하고 vir 값을 대체하고요. 물음표를 쓰시게 되면 vir이 설정되면 vir로 대체하고 vir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word는 표준 에러로 출력되고 쉘은 종료합니다. 만일 word가 생략되면 그 대신에 표준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죠. 다시 저장하고 빠져나갑니다. 스위치 모드 플러스 X vir 쉘 하고요. vir 쉘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hello와 hello but not vir 이렇게 표시가 되죠. 소스 한번 볼까요? -n vir.쉘 이렇게 변수를 할당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 hello가 지금 매핑이 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자, 그 다음에 not 이거는 앞에 서컴플렉스 이건 앞에 역슬래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 ls라는 곳에다가 $ls를 이렇게 할당해서 집어넣었어요. 앞에 있는 애는 화면에 출력하기 위함이고 is 다음에 실행의 결과를 직접 넣기 위함이죠. 요 실행의 결과가 ls에 담긴 거죠. 변수에. ls가 너무 많네요. 변수 ls만 검색하려고 했는데